1920년 5월 서울 경성지방법원. 차가운 법정에 한 명의 17세 소녀가 선다. 그녀의 이름은 유관순. 하지만 이날 이 어린 소녀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전체를 떨게 만들 역사적 외침을 터뜨린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 와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17세. 고작 17세의 나이로 이 소녀는 어떻게 제국주의 일본의 재판정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1년 전 1919년 3월에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터진 만세 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그때 서울 이화학당의 기숙사에는 한 명의 우등생이 있었다. 바로 충청남도 천안 출신의 유관순이었다. 당시 16세였던 유관순은 이화학당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3.1운동이 일어나자 학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집으로 피난을 떠났지만 유관순은 달랐다. 이 불꽃을 그냥 꺼뜨릴 수는 없어. 유관순은 서울에서 목격한 3.1운동의 장엄한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감격적인 순간들. 그녀는 이 독립의 불꽃을 고향 천안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천안으로 내려온 유관순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이웃 마을을 돌아다니며 은밀히 만세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획을 고작 16세의 소녀가 주도했다는 점이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도 서울처럼 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거예요.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는 처음에는 딸의 계획을 말렸다. 하지만 유관순의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계획을 보고는 결국 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부모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16세 소녀의 비범한 지혜와 용기. 유관순은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음력 3월 1일, 양력으로는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는 천안, 연기, 청원 등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큰 시장이었다. 이곳에서 만세 운동을 벌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919년 4월 1일 아침. 아운의 장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날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단순한 장보기가 아닌 조선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가득했다. 오후 2시경 유관순이 준비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16세 소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의 외침에 화답하듯 장터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다. 그 장면은 마치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벌어진 그 감격적인 순간이 아운의 장터에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일제 경찰들이 장터를 포위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망가! 모두 도망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좁은 장터에서 도망갈 곳은 많지 않았다. 일제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고 죄 없는 조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이때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가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진 것이다. 16세 소녀는 눈앞에서 자신의 부모가 조선 독립을 외치다가 목숨을 잃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해야 했다. 아버지, 어머니! 유관순이 부모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일제 경찰들은 그런 그녀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만세 운동을 주도한 주동자라며 그녀를 체포했다. 너 같은 계집아이가 감히 대일본 제국을 거역해? 일제 경찰의 조롱 섞인 말에도 유관순은 굴복하지 않았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16세 소녀의 당당한 외침. 이것이 바로 1년 후 법정에서 일제를 떨게 만들 그 역사적 외침의 시작이었다. 서대문 감옥. 조선의 독립투사들이 갇혀있던 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 16세의 유관순이 수감되었다. 감옥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했다. 좁은 감방에는 여러 명의 여성 독립투사들이 함께 갇혀 있었다. 제대로 된 음식도 깨끗한 물도 주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일제는 유관순에게 특별히 더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아운의 장터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주동자라는 이유였다. 이 계집아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일제 간수들은 16세 소녀가 금방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유관순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1919년 10월 12일 고종 황제 승하일. 유관순은 이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옥 안의 여성 독립투사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고종 황제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우리가 황제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에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수감자들은 걱정했다.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부른다면 더 가혹한 고문을 당할 게 뻔했다. 하지만 유관순의 의지는 확고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아운의 장터에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과 동지들의 죽음이 헛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조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날 밤 서대문 감옥 여간방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16세 유관순이 선창하고 다른 여성 독립투사들이 화답하는 만세 소리. 그 소리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의 벽을 뚫고 밖으로 퍼져나갔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제 간수들은 즉시 감방으로 달려와 수감자들을 더욱 잔혹하게 고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았다. 특히 유관순은 가장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 옥중 만세 사건으로 유관순은 다시 한번 일제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26세 소녀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조선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관순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공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자. 저 계집아이를 공개 재판에서 굴복시켜서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야. 하지만 일제는 몰랐다. 그들이 유관순을 굴복시키기 위해 연 공개 재판이 오히려 17세 소녀에게 일제강점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정 투쟁의 무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920년 5월 서울 경성지방법원. 유관순의 공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일제는 이 재판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저항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려 했다. 16세 소녀를 굴복시킴으로써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를 꺾고 싶었던 것이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제 관리들, 조선 총독부 관계자들, 그리고 몰래 숨어든 조선인들까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법정 중앙에 선 한 명의 17세 소녀에게 집중되었다. 1년간의 감옥 생활로 유관순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 통통했던 볼은 깡마르게 말랐고 곱던 손은 고문의 흔적으로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다. 일본인 재판관은 거만한 표정으로 유관순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피고인 유관순, 너는 대일본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이 자리에 섰다. 내가 주도한 불법 폭동으로 많은 사람이 다쳤고 질서가 파괴되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유관순의 대답을 기다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7세 소녀가 재판관 앞에서 위축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관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재판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17세 소녀의 첫 마디가 이미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관순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대한 사람으로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을 뿐이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재판관은 당황했다. 이런 당당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유관순을 윽박질렀다. 감히 이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대일본 제국의 법정에 서 있다. 하지만 유관순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는 우리 땅에 와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이 무슨 죄냐? 이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17세 소녀의 당당한 외침 앞에서 일제 재판관들이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몰래 숨어든 조선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재판관은 다시 한번 유관순을 압박하려 했다. 너 같은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런 큰 소리를 치느냐? 너는 아직 배울 것도 많은 미성년자 아니냐? 이때 유관순이 보여준 대답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어린 것은 아니다. 나는 대한의 딸로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17세 소녀의 이 한마디에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재판관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 이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은 깨달았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17세 소녀가 아니라 조선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한 명의 독립투사라는 것을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유관순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유관순의 대답은 간단하고도 명확했다. 후회. 나는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것을 한치도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이다. 이 마지막 외침과 함께 유관순의 법정 투쟁이 끝났다. 형식적으로는 일제가 유관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17세 소녀 유관순이었다. 그녀는 일제의 법정에서 조선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했고 조선인의 불굴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18세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과 불굴의 정신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모든 조선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17세. 현재의 고등학생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유관수는 어떻게 그런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신분 확인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제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들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을까요? 유관순 열사가 법정에서 보여준 그 당당함, 그 확고한 신념, 그 뜨거운 나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17세 법정 투쟁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정신적 유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이 외침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 속에 담긴 진심,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17세 법정 투쟁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추모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7세 유관순의 외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대한 사람입니까?